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 광산구 을 지역 후보들의 이 릴레이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각 후보마다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를 던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제18, 19대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용섭 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통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은 수안지구, 이 첨단지구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요. 반대로 기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도심 공동화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후보자께서는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가전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이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음식점이나 이런 술집 등의 영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이 뭐냐 하면 저는 우선 삼성 중소협력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적인 해외 이전을 막고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 측과 2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광주 전남 중소기업 청장과도 해결책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측과도 지난주에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우리 당 광주 국회의원 출마 후보 8명이 삼성 전장 사업에 광주 유치를 통해서 3조 원의 투자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좀 30여 초 남았는데 그 시간을 뒤에서 좀 추가로 더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광주 하남 산단 지난 1981년 조성이 됐고요. 현재 재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변 일대 택지가 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요. 지난해는 남영종구의 수은 유출 사건까지 발생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 주민들의 주거 공간과 인접한 낙후 시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근 하남 산단에서 발생한 이 남영종구 수은 유출 사고 원인은 이 철거 과정의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착공 후에 20년이 경과한 이 산단의 노후와도 관련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남 산단의 구조화와 기반시설 개보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요. 또한 이제 지역의 악취 민원이 참 많은데 이 건수의 절반 이상이 하남 산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신청을 해서 정부가 작년 7월 달에 광주 하남 산단을 혁신 산단으로 선정해서 이 노후화된 산단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국토부 용역 예산 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우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혁신 산단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요. 특히 이 하남 혁신산단 청사진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적극적인 민간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광산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요. 경로당을 또 여가와 건강관리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어르신복지센터로 개선을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밖에 주요 공약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 공약을 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지역이 최근에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히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광산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최근에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교도 늘리고 명문 사립중고등학교도 유치해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광산에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서 광산 교육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광산의 시립도서관도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서 살고 싶은 광산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중소, 협력업체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이걸 이제 총괄해서 강주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었는데 이거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교통강산을 만들 것입니다. 첨단 수완을 거쳐가는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착공할 것이고 그리고 첨단 수완을 경유하는 도심 급행버스도 증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순환도로 주변에 이 아파트 소음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방음벽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완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공영 주차장도 만들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이 참 많습니다. 현재 후보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당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막대한 예산의 확보인데요. 선심성 공약을 좀 너무 남발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선거 때만 구호로 외치는 게 선심성 공약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젊어서 열정을 쏟아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했다고 보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예산 걱정하는데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심성 공약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답변 시간이 약 20여 초가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1분 20초가량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주 시민들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을 선택해야 된다. 특히 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전국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강주 시민들이 키운 60년 전통의 우리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이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나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처럼 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선거 때만 되면 공천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주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현역 국회의원들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을 한 사람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현역 의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새누리당 정권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건 강주다운 선택이 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시면 호남의 애정을 갖는 정권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광산, 시간이 교육 광산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말씀 이 정도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을지역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